일간제주 TV 직격 인터뷰는 알뜨르 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알뜨르 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예,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알뜨르 송악산 평화대공원 위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월 3일 오후 2시 대정읍 웅비관에서 알뜨르 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예, 의원님이 예, 예, 주도하셨고요. 그랬습니다. 이번 평화대공원 추진을 주도했는데 감회는 어떠신지요? 예, 먼저 우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도감과 함께 무거운 일단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지역에서는 2021년도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무관심한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 도민회 그리고 대정읍 18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대정읍민이 관심사로 이제 떠오르게 됐죠. 그리고 발대식에는 당일 20개 단체가 참여해서 지금은 22개 주요 단체들이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으로 구성되면서 평화대공원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평화대공원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한 고비는 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일을 주민과 함께 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일이 커진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는 평화대공원뿐만 아니라 대정읍에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범은민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 하던데요. 예, 예. 그 상세한 내용을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대정협에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같이 공동 관심사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일부의 노력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좀 있었고요. 하지만 알뜨르와 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처럼 이 단일 대오를 이룬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대정읍 현안이 한 부분이고 대정읍이 지역 경제와 기반시설, 미래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까지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출범만 추진위원 단위 범대정읍민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또 지금은 22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향후 좀 더 많은 대정읍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정읍민이 모든 현안에 대한 공론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도민들 뭐 특히 대정읍이나 도민들 많이 아시긴 할 거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예, 알뜰의 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이 필요한 점을 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알뜰은 평화대공원, 송악산은 도립 이렇게 해서 이원화가 되어 오다가 이번에 알뚜로와 평화대공원 이렇게 벨트화를 이제 논의하는 논쟁이 장이 됐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앞부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2005년도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근원지이지 않습니까? 4.3 희생자 집단 학살터 그리고 섣달 오름 백조 일선 묘지와 또 특히 한국 전쟁 시 육군 우리 대정읍의 제1훈련소 등 근 100년 가까운 역사적인 전적지입니다. 특히 무고한
도민이 희생이 강요당한 알뜨르, 송악산 지역이 상처를 평화의 소중함은 물론 이에 대한 평화 상징 공간으로서 평화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요. 2008년도에 제시된 평화대공원 기본 계획에는 알뜨르 비행장 인근 지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그 계획은 15년도 더 지난 계획이라서 송악산 유원지 부지와 마라 해양도립공원 부지가 입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평화대공원 조성 부지와 통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 송악산 서남부권이 세계적인 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사적인 전적지 조사, 보존 활용, 역사성 있는 전적지 개발로 새로운 관광 문화 자원과 세계 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뜨르 바로 이 송악산 지역을 평화 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뜨르 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가 향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의 어떤 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정읍이 알뜨르 송악산 지역은 대정읍민이 아픈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큰 현대사의 질곡이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은 누구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중 등록문화재가 26곳이 있는데 그 절반인 13곳이 바로 우리 대정읍에 몰려 있습니다. 대정 지역 13개 등록문화재가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 벙커라든가 일제 동굴 진지, 그리고 19개 중에 10개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락고, 육군 제1훈련소와 해병시설 등 일제강점기 전적지 역사의 현장들이죠. 특히나 한국전쟁 시 군사훈련 시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에서는 알뜨르와 송악산 평화대공원 조성이 단순한 국내 평화의 상징이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받는 전쟁으로 인한 인권 유린의 경적을 울리기 위한 충분한 전적 유적지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평화대공원을 주민들과 도정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알뜨르 송악산 평화대공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제주연구원에서요. 예, 평화대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결과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런 대로 담긴 담았다고 보지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기본 계획은 15년이란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 계획을 세밀히 들여다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담지 못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대정읍민 인구가 맞먹는 당시에 1만 4천여 명이 수용됐던 중공군 포로 수용소는 아예 이번에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중공군 포로 수용소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엔이 관리하던 세계적인 역사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특히 1941년 태평양 정쟁 당시에 유엔이 결성됐죠. 그때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해서 광복을 맞았지만 한국 전쟁이 다시 이제 터지면서 연합군이 참전하는 등 대정 지역 유적지는 유엔과도 깊숙이 연결된 유적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과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이제 발굴되고 있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평화대공원의 의미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22개의 추진위원단에서는 세계 유엔 평화 대공원을 강력히 제시해서 벨트화를 해 나가고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알뜨르 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에 향후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특히 정부, 특히 국방부죠. 예, 국방부와 제주도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2021년 8월 15일 날 제가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알뜨르 관련 국방부 차관과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해답이 없었죠, 사실. 그 다음 9월 6일 날 이 문제를 갖고 저와 송재호 국회의원, 당시 전함수장 이상봉 의원과 국회에서 마련해 주셨는데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장군 세 분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네 가지를 차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알뜨르 평화대공원 현재 계획된 것이 64만 평이 강제 수용된 토지 중에 1%도 안 됩니다. 0.5% 정도 차지하는 3만 평인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 50년간 무상 사용, 그 다음에 농경지 침수되는 부분의 해소, 또 세 번째는 농경지, 농민들이 농사를 질 수 있게 확장, 그 다음에 농경지에 대한 보상 네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농경지 보상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 11월 1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현장으로 모시기로 약속이 돼서 알뜨르에 차관이 방문했는데 이때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무상 사용 그리고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해결이 되면 이 사업은 평화대공원 부지와 관련해서 원래 신내원 토지에 구매가 결정된 이 과정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국방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차관님은 농로나 침수되는 부분에서는 그 법에 관계없이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설계라든가 해달라 해서 3개소 저리지가 계획을 돼서 서귀포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오형훈 지사가 제가 도정 질문에 의해서 그 유엔 세계평화대공원 벨트화를 동의하셨고 그 다음에 오영훈 지사가 공약에 빠져 있는 것을 평화대공원 공약을 이행해 주도록 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정의민은 물론 추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 방문을 할 수 있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평화대공원을 알뜨르와 송악산 평화대공원 벨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뜨르 송악산 평화대공원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비롯해서 이번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양병우 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